안녕하십니까. 윤리학연구소 79번째 인심도심 논쟁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앞서서 얘기했듯이 줄탁 동시까지 얘기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거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에 비해 인심이란 그 자체를 부도덕한 마음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자, 도심은 항상 바르고 도덕적이죠. 도덕적인데, 인심이란 그 자체를 부도덕한, 인심은 그 자체를 부도덕한 마음이라 할 수 없다는 건 뭐죠? 인심 속에 우리는 바른과 부정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과 부정을 지닌 상태를 부도덕한이라고 하면 안 되죠. 만약 부도덕한이라는 얘기가 되려면 부정함이란만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항상 부도덕으로 흘러갈 위험성, 이게 뭐죠? 이기와 탐욕을 추구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인심 속에는 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기와 탐욕이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겠다 이거예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겠다. 결국은 이 얘기는 자리만을 추구하겠다는 거잖아요. 자리와 이타가 있지만 이타는 없고 자리만 추구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의 세상 아니에요? 국가에 있어서도 그 짓거리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도 그러고,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잖아요. 모두가 자기 것만 챙기고 내 것만 이게 비축하려고 그러니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맨날 싸움만 일어나고 부정적인 것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러죠. 자, 인심의 성질은 위태로운 것이에요. 왜요? 이기와 탐욕을 추구하 항상 주변에서 이제 찝적찝적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 이유는 인간에게 감각적인 육체, 즉 감각적인 욕구는, 육체적인 욕구는 이성적이보다는 감성적이며, 감성적이라는 얘기는 육체적 이익과 욕구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죠. 그 육체적 이익과 욕구를 추구하는 경향만큼이나 맹목적이기 쉬워요. 이 얘기는 뭐예요? 자신의 육체적 이익과 탐욕을 쫓기가 쉽다,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배가 고플 때 먹고 싶은 것이나 추울 때 따뜻하게 입고 싶은 것, 그 다음에 정기가 왕성해 이성을 생각하는 일 등은 도덕이 아주 높은 사람도 거절하기 힘듭니다 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것 때문에 뭐를 해요? 극기복례해라 라고 유교에서는 얘기하잖아요. 스스로 극기를 해라, 그리고 수기해라. 이러한 이유로 공자와 순자는 교육을 주장하며 퇴계와 율곡은 경과성을 강조하였고, 개인의 목표는 극기복례, 수기 아닌 신독 등과 같은 것을 통해 성인이 되는 것을 강조를 해왔잖아요. 이렇게 강조하면 뭐합니까? 아무도 안 듣는데.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마음은 아주 자주 일어나며 정과 부정에 대한 잦은 선택의 순간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나의 이익만, 이기적인 것만 챙길까? 아니면 내 탐욕만 가득 채워버릴까? 아니면 이것을, 이기적인 것을 이타적인 것과 같이 겸해서 할까? 탐욕이 아니라 정도에 맞는 그러한 일을 추구만 할까? 이러한 형태에 있어서 계속 우리는 갈등의 순간이 오는데 그것을 이제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그 정도를 초과할 위험성이 높다는 얘기는, 정도를 초과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은 발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게 벗어난다는 건 뭐죠? 부정으로서의 이기와 탐욕을 추구할 위험성이 높다. 주자인 주의의 표현대로 인심은 육체로 인해 발생하는 선택들이 위태해서 불안한 것이죠. 바로 서경에서 인심은 위태하다라고 표현한 까닭이 그래서 표현한 겁니다. 자, 문제는 인심을 인욕 자체로 볼 수 있느냐 이거죠. 인욕이란 부도덕한 측면이 매우 강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세요.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그랬지. 이게 부도덕 인욕이 부도덕합니다 얘하고 부도덕합니다라고 결정을 짓질 않았어요. 그쵸? 결정 짓지 않았다는 것은 도덕적인 인욕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도덕적인 인욕도 있습니다. 예. 그때 인욕이라는 건 뭐예요? 자리이타적이었을 때 이때의 자리이타적 인욕이라는 것은 우리는 발음을 지키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만일 인욕이 부도덕성 그 자체라면 이 얘기는 결국은 뭐죠? 인욕이 부도덕성 그 자체라면 이거는 이기심과 그 다음에 탐욕적인 거기에 태도만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인심이 발동해서 인욕이 흐르면 악한 경우가 됩니다. 이러한 인심이 뭐죠? 이러한 부도덕성 그 자체의 인심이 발동해서 인욕이 흐르면 이게 부도덕한 거에 흐르면 악한 경우가 되죠. 그리고 인심은 나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우리 시세말로 얘기하면은 얘는 교도소를 갑니다. 아니면은 얘는 죽어도 쌉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심에서 인욕은 일뿐이지 인욕 자체라 할 수는 없다라고 제가 그랬죠. 그래서 이 인욕은 여기엔 도덕적인 게 있고 비도덕적인 게 있습니다. 도덕적인 거는 긍정적 측면이 얘기가 되는 거고 비도덕적인 거는 부정적 측면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 측면인 이가 어떻게 보일 때요? 의로 보이는 그러한 순간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배가 고플 때 음식을 찾고 정기가 왕성할 때 이성을 생각하는 마음은 그 자체로서는 나쁜 마음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심 자체는 선악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옳다. 그 다음 볼까요? 인심과 도심이 이와 같은 성격 때문에 주자는 사람으로서 취할 수 있는 정의를 그랬어요. 정의라는 건 아까 그랬죠. 고유하고 한결같음 그랬어요. 그것을 우리는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발음이 유지되는 거, 발음이 유지되는 그러한 상태로 저는 일지 상태 그랬어요. 이 일지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이게 이 상태를 강조한다. 즉 도심은 미묘하지만 이것을 잘 살펴서 키워나가도록 권장되며 인심은 위태로운 것이지만 역시 잘 살펴서 조화를 갖춰야 하는 것이다. 이때 조화를 갖춘다는 거는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의 일상에서 발음을 유지를 하도록 하는 거고, 그래서 미묘하지만 이것을 잘 살펴서 키워나가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깨닫게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이 얘기예요. 자, 어떠한 현상이나 내용이 미묘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야릇하게 오묘하게 나타나는 것을 그것을 미묘라고 해요. 그럼 도심은 미묘하지만 그러니까 도심이라는 건 어디서 일어나요? 도에서 나오는 현상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 현상이 뭐예요? 발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발음이에요. 발음. 우리는 도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발음입니다. 그럼 도심은 무엇입니까? 발음의 마음입니다. 그럼 발음의 마음이 우리가 인심으로 드러났을 때 우리는 이 정심을 유지를 하면 인심은 도심과 도와 일치선상에 됩니다. 이때 일치선상에 있는 일도라고 그랬죠. 일도의 길에 있는 것은 뭐예요? 발음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발음을 내가 보존하고 보유하고 있는 거,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일지 상태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밀히하고 한결같이 한다는 정일이라는 것은 수양의 방법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수양이 방법 문제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보세요. 정밀히하고 한결같이 한다는 것은 수양의 방법 문제인 것이다.
근데 왜 문제라고 했을까요? 수양의 방법이라고. 왜 수양의 방법에 문제라고 했을까? 뭐가 잘못됐어요?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봅시다. 수양의 방법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정일이라는 건 수양의 방법 문제인 것이다 라는 게, 정일이라는 부분이 수양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잘못됐다라고 지금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수양의 방법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동서양이나 지금 수양에 있어서의 바른 수양법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세상에 이 모양 이 꼴일까요? 한번 봅시다. 자, 제가 보기에는 수양의 방법에 문제가 없어요. 과거나 지금이나 이미 드러난 그 올바른 수양 방법은 지금 다 거의 다 드러났어요. 다만 정밀히하고 한결같이 한다는 발음의 일치 상태를 지키지 못하는 누가 문제예요? 각자의 문제이지. 각자의 문제이지 수양 방법의 문제는 아닌 것과 같다. 왜냐? 사람으로 태어나 발음을 유지하는 삶이 본래의 삶의 지향성이에요.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발음으로 삶의 지향성에 맞춰서 우리는 살아가야 사람의 본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육체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기심과 탐욕을 부리는 욕심이 사람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 욕심을 내는 게, 이기심과 탐욕을 그런 마음을 내는 게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 이것을 요즘 시대에는 그러잖아요. 너도 이기심이 있고 너도 탐욕 있지 않아? 어?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그러면서 왜 남한테 그걸 적용시키냐? 그러면 안 돼요. 이런 사고가 문제인 거예요. 이 사고가. 자기가 그렇게 하는 행위를 왜 남도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지. 자기가 똥 묻었으면 나 똥 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다른 사람한테 야 너도 똥 묻는 거 좀 좋아하잖아. 거기서 놀면 좋잖아. 문제는 글감도 문제지만 가르치는 많은 사람도 문제예요. 왜? 이거를 당연히 우리는 사람이라면 이기심과 탐욕을 부릴 줄 아는 것이 사람의 원래 모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못된 가르침입니까 이게?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 정을 지키는 자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 이론으로 살아가기에 인간이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은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 발음을 지키는 자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이론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때의 사람은 뭐예요? 공동체의 이론이니까 인간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공동체에서 바람직한 관계를 맺으며 사는 자예요. 관계를 맺으며 사는 자. 그것을 우리는 과거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군자, 성인, 지인, 진인, 그 다음에 이제 보살, 이런 식으로 이제 부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왔죠. 예. 그 쉽게 얘기하면 그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 예. 그러면 이 모습에 미치지 못한 자들은 뭐예요? 그냥 사람이지 뭘 사람. 그냥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한 행위를 해야죠. 이러한 행위를. 그래서 인간의 참된 의미는 첫째, 자기와의 바람직한 관계를 갖는 것이고, 이 얘기는 뭐예요?
스스로에게 솔직해져라. 이게. 스스로에게 솔직해져라. 거짓치지 마라. 둘째, 타자와의 관계를 바람직하게 지닌 자만이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거.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놈 저놈 뭐 인간으로서 뭐 인간만이 인간이지, 인간만이 인간이지 모든 사람을 인간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기에 발음에서 벗어난 이들은 뭐라고 해요? 인면수심이라고 해서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짐승 같은 자 이러잖아요. 그래서 인간인 척 짐승놀이 하는 자들, 이게 지금 온 세상에 만연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자기네들이 능력 있고 잘한 아주 똑똑한 줄 알고서 이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이제 각자가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인간인가 아니면 인면수심으로 사람인 척하는 자들인지 성찰을 통해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내가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의 껍질을 쓴 짐승 새끼인가? 그건 돌아봐야죠. 오늘의 세계는 인간이 아닌 짐승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많아졌기에 엉망진창인 세계가 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엉망진창인 세계가 당연히 사람들이 바르게 만든 것 중 하나로 생각한 것이 아니었나? 그 세계를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참 한심한 거 아니에요? 짐승들이 노는 것을 인간들이 그래 그 인간이네 이런 바보 같은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각자가 반성할 필요가 있는 오늘이에요. 오늘의 세상은 인간의 지배보다 짐승에 의해 지배되는 국가의 시기가 도래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다라고 세계에서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따라서 인간의 이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면수심으로의 사람인 척하는 자들이 사라져야 조화, 질서가 유지되는 이상사회를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능히 그 중용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니, 결국은 중용의 상태에 도달을 하면 어떻게 돼요? 중용의 상태에 도달을 하면은 뭐가 돼요? 인간이 됩니다. 인간이 되니까 우리는 이를 성인이라고 하는데, 이걸 뭐예요? 제가 눈에 얘기했잖아요. 일지 상태의 인간인데, 이를 우리는 보통 사람 이렇게 해갖고 누구든 이러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죠. 이 상태가 인간 행위의 바람직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서경에서 진실로 중은 정인 일지 상태를 잡으라 하고 말한 까닭도 이것이다. 주의도 반드시 도심으로 하여금, 발음으로 하여금 한 몸의 주장, 일지 상태의 주장이 되고, 그러니까 한 몸의 주장이 되고 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중용에서 벗어나지 말고 이 얘기예요. 이게 인심이 언제나 명령을 듣도록 해야 한다. 무슨 명령이요? 발음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인면수심인 이러한 짐승들이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주자도. 조선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인심도신설의 문제는 한국 철학에서도 매우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항과 이이예요. 그래서 지금 요 이항과 이이 문제는 다음번에 이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3부작으로 인심도심설은 끝내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